안녕하세요. 비상교육 라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초등영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김주희입니다. 초등영문법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2004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강사 교육을 꾸준히 해오고 있었고요. 출판사를 거쳐 현재는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4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고요. 두 번째는 고등학교까지 준비하는 초등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초등학교부터 문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네 번째에는 문법 활동 수업에 대한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2021년 11월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총 5가지로 제가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고교 학점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란 대학교 때처럼 우리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듣고 성취 평가제로 시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2021년부터 일부에서 시작은 되었고요. 기존에 2025년부터 시행될 거라는 예고에서 2023년부터 전면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과목 구성에 변경이 있었고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 평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고교 학점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취지를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고교 학점제를 채택하게 된 이유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자기 주도성, 적극성, 그리고 문이과 융합 기본을 익히기 위한 인재를 양성해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안에 대한 것인데요.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보자면 특화된 또는 심화된 과목을 일반 고교에서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고와 영재고는 유지한 채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 수능에서는 서논술형 중심의 신수능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중학교로 내려가자면 중학교 안에서도 입시와 고교 학점제에 영향을 미친 주요 사항들이,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중학교 자유학년제는 기존의 1년에서 1학기로 줄여지게 되고요. 또한 이 중학교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나오긴 취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모색,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을 선택해 관련 활동을 가능합니다. 즉,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고교 학점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해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중학교에서 준비를 하고 간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성취평가제도 또한 A부터 2등급까지 절대평가제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분은 각자 가실 중학교 학교 알림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학교의 A부터 2등급까지가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주요 사항을 분석해 보자면 첫 번째, 학생들은 학생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내가 나아갈 방향에 맞는 학과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 요구되죠. 영어 교과목에서 말씀드리자면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의 표현이 중요시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등학교까지 준비하는 초등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영어 교과서가 어떤 형식으로 또는 어떻게 평가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3학년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의 교과서 내용은 알파벳과 파닉스로 시작을 합니다. 쉬운 단어들이 나오게 되고요. 간단한 문장의 말하기, 듣기가 진행이 됩니다. 간단한 말하기의 문장은 What is this? It's a book. How's the weather? It's rainy.
정도의 간단한 문장들이 매 과마다 나오게 되고요. 초등학교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어 문장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다양한 어휘의 학습들이 좀 더 심화돼서 나오게 됩니다. 5, 6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짧은 문장, 간단한 문단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요. 뭐 자기소개한다거나 제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간단한 문단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3, 4, 5, 6학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말하기, 듣기 위주의 평가가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지나게 되면 중학교에서는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영어에서 다루는 영역은 단어, 문법, 문장 해석, 독해가 주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을 이제 중학교에 가면 영어 시험을 보게 되죠. 그 시험의 영역을 보자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필평가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객관식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서술형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술형에서는 문법을 활용한 문장 만들기 등의 능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수행평가는 말하기와 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문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초등학교의 말하기, 쓰기 위주의 교육에 비해 어휘라든지 문장의 수준, 그 다음에 담겨있는 문법의 영역이 좀 어려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부터 문법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문법을 해야 할까요? 문법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냥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초등부터 문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초등 문법일까요? 첫 번째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들이나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 어떤 것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문법에 없는 것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표는 지금 현재 8개 교과서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일과 단원을 모아봤습니다. 비상동화, 지학사, 미래인 8종 교과서에서 각각 일과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요. 비동사, 동사, 현재 과거, 미래 시제, 비동사, 동사, 비동사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문장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인 품사, 관사, 인칭, 대명사를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중학교 것이 약간 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부터 문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중학교에서 바로 문장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인 품사, 관사, 인칭, 대명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거겠죠. 물론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나 학습력이 빠른 친구들은 한번 듣고 공부해서 바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 학습력이 좀 느리거나 성취도가 좀 낮은 친구들은 기존의 품사와 관사와 인칭, 대명사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중학교 1학년의 문장을 바로 따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IC 그래머의 1권에 들어가 있는 품사를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사실 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저희 때는 이제 명사라는 그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름명이라는 한자어를 갖고 와서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요 하고 쉽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한자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사는 이름명,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야 라고 설명을 해줘도 명사는 그냥 또 외워야 될 또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이 한자어를 가지고 와서 이 의미를 설명한다는 건 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더 외워야 될 것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IC 그래머의 책에 보면은 품사란 성격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것으로 영어에는 모두 8개의 품사가 있대. 그 중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5개의 품사가 문장을 이루는 핵심 품사야 라고 해서 명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
성질이 어떤지를 설명해주는 말이야.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사란 사물, 그 다음 동식물, 사람,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듯이 품사에 대한 설명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형용사, 부사, 동사가 어떤 건지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밑에 다양한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분류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IC 그래머의 1권의 목차입니다. 명사부터 시작을 한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관사,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를 다 배운 후에 드디어 비동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장을 시작하려면 앞에 이러한 명사, 관사,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들이 학습이 되어져야지, 그거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지 문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기본적인 학습 플로우인데 이 부분들을 초등학교에서 해 나가지 않으면 중학교에서는 바로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한 생소한 문법 용어 또한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건 희문중 1학년, 2학년의 학습, 문법 요소를 갖고 온 겁니다. 1과부터 8과까지 봤을 때 비동사, 3인칭 단수 변화, 명령문, 수여동사, 지각동사 이러한 생소한 문법 용어들이 처음에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중학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보라색은요. 이 IC 그래머 1권에서 4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IC 그래머를 통해서 1, 4권을 통해서 충분히 연습이 된다면 중학교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문법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3권에서도 비동사, 일반동사, 진행시제, 미래시제 이런 fe와 little 이것들이 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항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가기 전에 생소한 문법 용어와 친해지는 것 또한 초등학교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4권에서도 비교급, 접속사, 투부정사, 그다음에 동명사, 여러 가지 동사 등이 IC 그래머 4에 되어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중학교 1, 2, 3학년 교과서 내에 다 문법 요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 2, 3학년, 희문중 1, 2, 3학년의 교과 과정 영어 교과서의 순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에서도 보시면 1형식과 3형식 문장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사, 명사, 인칭, 대명사를 다루지 않은 것 플러스 1형식과 3형식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또 초등학교에서도 미리 준비하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루지 않는 1, 3형식의 문장을 IC 그래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부분이고 여기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듯이 이야기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용어라는 것이 1형식, 2형식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이지만 이렇게 문장은 주인공인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동사, 주어를 보충하는 보어 등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풀어낸다면 어려운 문법 용어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으로 IC 그래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캐릭터들이 설명해 주듯이 이 말풍선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형식 문장도 도표와 설명이 충분히 이야기를 끌어내듯이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딱딱한 문법 용어가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문법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장부터 시작해서 품사, 관사, 대명사를 다루지 않는다. 2번째, 생소한 문법 용어들이 바로 나오게 된다. 3번째, 다루지 않는 1, 3형식의 문장을
감안하지 않고 바로 중학교 문법에서 넘어간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중학교에 들어가면 서술형 수행평가를 대비해야 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필평가에서 객관식과 함께 서술형 문장이 나오게 되고요. 서술형 문장에서는 단어들을 나열해서 문장을 완성한다든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완벽하게 표현해낸다든지 하는 서술형 문제가 들어가져 있고요. 특히 수행평가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들을 써서 글로 써서 말하기, 발표 수업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어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나왔던 수행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My plan for a healthier life. 영어로 8문장 이상 씁니다 해서 비교급을 사용하여 더 건강한 삶을 위한 나의 다짐을 쓰세요 라는 수행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쓰기, 자신의 장문을 써서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된 문장을 이제 수업 시간에 말하기 발표 수업으로 수행평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술형 수행평가 대비해서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주어진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영작하세요.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변형해 주세요. 3은 한 남자가 그 전날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라는 문장을 쓰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거는 지필평가에서의 지필평가에서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10줄로 영어로 말하세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냈는지 영작문 하세요. 라고 해서 주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쓰기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기로 발표해가지고 점수를 받게 됩니다. 좀 전의 문제는 비교급을 활용한 수행평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장문과 말하기의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수행평가를 보게끔 되어져 있고요. 비교급이라고 하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비상에서는 1학년 5단원에 나와 있고 동아에서는 2학년 6단원에 나와 있는 문법 요소입니다. 이거는 IC 그래머 4에서 직접 다뤄져 있고요. 이 비교급이 잘 된 친구들은 서술형 수행평가 대비가 좀 더 수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학생은 처음에 한 10문장 정도의 한글 드래프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걸 영어로 영작하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의 수행평가 문제였고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법 요소를 어떤 문법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중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비교급이 들어가 있고요. 미래형, 과거, 현재, 미래형을 동시에 써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이 이 10개 정도의 문장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 평가, 수행평가라고 하면 말하기와 쓰기의 어떤 종합, 예술 같은 거라서 이게 바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조금 버거울 수 있습니다. 초등 문법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가지 형태로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문법을 접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신나게 가르치고 배우는 문법 활동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문법 수업은 일단 어렵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생소한 문법 용어들을 신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오늘 만들어 온 것들이 있어요. 일단 선생님도 아이들도 영작문 할 때 많이 오류가 나는 부분이 더 관사 부분과 SES 복수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관사를 공부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스틱을 활용해서 어와 그 다음에 더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형식으로 house 그러면 아이들이 a house, an hour 게임 형식으로 어와 정확한 관사를
정확한 간사를 드는 게임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는 학생용과 화이트보드, 선생님용을 따로 만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용은 칠판이 사용하기 때문에 좀 큰 걸로 만들고요. 그다음 학생들은 필통에 넣어 다닐 수 있게 좀 자그마한 걸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방구에 가면은 그 막대 사탕 스틱을 따로 팔거든요. 저는 오늘 꼬치를 이용했는데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게임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명사라는 것은 여기 책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Tom, book, lion, school처럼 사람, 사물, 동식물,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명사라고 해요.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peach, peaches, tree, trees 해서 제가 오늘 S와 ES를 만들어 왔는데요. peach, peaches, tree, tree, S, S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막대를 이용해서 S와 ES를 붙이는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관사 어와 언을 구별하는 활동들을 하는 수업입니다. 품사를 분류하는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품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저는 품사의 4가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컵을 만들었고요. 명사가 어떤 것인지, 사물, 동식물, 사람,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설명을 각각 붙였고요. 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단어들을 나열했습니다. book, where does book go? book은 어디로 가야 될까? 명사일까?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부사일까? 그래서 book에 해당되는 품사로 들어가는 활동입니다. 제가 여기서 각각 다른 색깔의 종이를 이용했습니다. 각각 다른 색깔의 종이를 이용한 것은 명사는 명사의 색깔을 따로 정해주고요. 형용사는 형용사대로, 동사는 동사대로 해서 색깔별로 구분하게 되면 아이들이 많은 힌트를 통해서 품사를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지퍼백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지퍼백 안에 명사, 동사, 그래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분류한 지퍼백 안에 그날 배웠던 단어들을 동사 주머니, 명사 주머니에 넣게 되고 다음 시간에 꺼내서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활동, 수업에 적합한 활동입니다. 다음은 문장의 형식을 배우게 될 텐데요. 문장은 총 5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것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를 각각 색깔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색깔을 구별한 이유는 똑같이 IC 그래머 책에서도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의 색깔들을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을 가지고 각각의 요소를 인지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어, 동사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모든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the sun, sun과 어울리는 동사는 무엇일까요? 그러다가 sun shines, the sun shines는 일형식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the man 주어를 가지고 the man과 어울리는 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man과 어울리는 동사는 F는 아니겠죠. 동사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So, is, shines, likes. the man is 뭐가 좋을까요? happy. 이
이 형식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해볼 수 있고요. 이 센텐스 빌더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1형식부터 5형식 만들 수 있는 문장 형식 센텐스 빌더입니다. 영어는 총 5가지의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되어져 있고요. 똑같이 주어는 주어만의 색깔로 구별이 되어져 있고요. 이건 그래머, IC 그래머에서도 똑같은 이 색깔로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동사는 동사만의 색깔로 구별해 놓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보어와 목적어는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A4 사이즈로 해서 공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용으로는 한 가지씩 만들어주셔서 공책에 쓸 수 있도록, 필기할 수 있도록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드보드지, 사절 하드보드지를 이용하시면 화이트보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형식에서는 The sun shines. 각각 주어, 동사, 형식에 맞는 단어를 써서 나중에 따단 보면 1형식에서 5형식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들은 아이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1형식부터 5형식의 문장들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수업에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도 은근히 1형식에서 5형식 사이의 문장들을 구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형식은 영어의 기본이기 때문에 독해, 문법, 모든 수업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가 책을 보고서 문장을 만든 예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았고, 초등학교부터 문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문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IC 그래머의 구성 및 특장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IC 그래머 부분이요. 진도용 개념책과 숙제용 문제풀이 책이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용으로는 진도용 개념책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가정 학습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숙제용 문제풀이는 학원에서는 숙제용으로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원어민 음원 듣기 파일과 미니 단어장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장을 이용해서 좀 전에 품사라든지 문장 만들기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진도형 개념책과 숙제용 문제풀이 책은 1:1 정확히 매칭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도용 개념책에서 인지한 부분들을 숙제형 문제풀이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과정은 누적과 반복 학습이라는 반복을 통해서 어려운 문법 요소들을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숙제형 숙제형 문제 풀이책에 들어가게 되면 빌드업 라이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술형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수행 평가에서 쓰고 말하기의 연습들을 빌드업 라이팅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 개념은 한 가지씩의 개념, 각 과마다 한 가지씩의 개념, 한 가지씩의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그림과 도형, 도식을 통해서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조금은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개념을 잡기에 도움을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머 맵에서 그림과 도식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문법이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한 이유와 그 다음에 문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팁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Q&A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받은 질문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기존에 있는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문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전 질문을 주셨습니다.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문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일단 문법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법은 독해, 그다음에 쓰기, 말하기에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법은 문법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독해하고 말하고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초등학교 때 알파벳과 파닉스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닉스를 다 배운 친구들은 이제 짧은 읽기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읽기 다음에 읽기에 2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그때부터 문법을 조금씩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순수 영어 쪽으로 계속 영어를 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통문자로 알파벳 파닉스를 익히게 되었고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퀴즈를 냈죠. 다음 2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골라보라. 그래서 1번 I eat an apple. I eat an apple. 2문장 중에 맞는 건 뭘까? 라고 했는데 아이가 I eat an apple 이라고 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간 문장들을 제시했을 때 왜 이거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2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조금씩 문법에 다가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파벳과 파닉스를 익혀야 되고요. 2번째는 읽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그 다음부터 문법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요. 학년이 고학년이지만 영어 레벨이 낮은 아이도 문법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학년이 고학년이지만 첫 번째 아이가 글자를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글자를 읽을 수 있고 그 글자의 의미, 그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지 그 다음에 읽기의 도구로서, 쓰기의 도구로서 문법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학년이지만 영어 레벨이 낮다, 읽기가 되느냐, 그다음에 그걸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느냐, 그다음 짧은 문장을 1, 2, 3형식 정도의 문장을 아이가 구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신 후에 그 다음에 문법을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은 그 전 단계를 그 전 단계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문법을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집에서도 교재로만 영문법 공부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인강이나 학원을 이용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에서도 교재로만 영문법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스 그래머를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도식과 그 다음에 그림으로 굉장히 쉽고 이야기 나누듯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도가 잘 된 친구들은 책을 통해서 충분히 영문법 공부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 주도가 아직 모자르다. 아니면 이 책을 읽었는데 나는 혼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인강이나 학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째 질문 드릴게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어나 영문법 암기 등 꿀팁이 있을까요?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영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파닉스와 리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사할 수 있는 문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보신 후에 그리고 문법, 아까 중학교에서 다루는 문법 용어들과 친해져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단어나 리딩 등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 요소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가 5학년에서 6학년 때는 중학교에서 다루는 문법 용어들을 노출시켜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나 영문법 등 암기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단어는 요즘에 단어를 쓰면서 외우시는 분 있을까요? 절대 단어는 쓰면서 외우지 않습니다. 일단 단어를 어려워하는 학생을 보면 체크해 보셔야 될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스펠링 외우기를 어려워하느냐
아니면 단어의 뜻을 어려워하느냐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펠링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읽을 수 없는 단어는 절대 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파닉스를 통해서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단어를 그다음에 뜻을 외우게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스펠링이 어려운 친구들은 정확히 파닉스에 의해서 끊어 읽는 것들을 정확히 잘 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게 안 된 친구들은 단어들을 분할해서 정확히 읽어내는 연습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펠링은 잘 외워지는데 단어 뜻이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 단어장보다는 리딩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을 연결해서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리딩 교재에서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딩 교재에서 어떤 기후,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럼 그 글 안에는 기후라든지 자연 환경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climate이나 rainforest 이런 것들은 기후와 자연 환경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읽었던 지문 안에서 연결해서 연상해서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어들의 뜻을 조금 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영어 회화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회화와 문법 공부를 병행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일단 순수 영어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순수 영어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입시 쪽으로 조금 전환이 되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뭐 5, 6학년 때라든지 중학교에 가면 이제 입시를 염두에 둔 공부가 필요를 하죠. 그래서 영어 회화 위주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순수 영어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회화와 문법 공부를 병행해야 될 필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들로 인해서 회화와 문법의 공부를 병행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리터니 학생들 있잖아요. 외국에서 공부해서 들어온 친구들. 순수 영어만 접해서 이 한국식 영어 교육에 힘든 학생들이 있어요. 나 글 읽으면 대충 의미 아는데 단어 뜻을 또 외우라 그러고 문법 용어를 외우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 영어를 생각한다면 친숙해져야 될 문법 요소들이 있고요. 그 문법 안에서 시험 문제가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문법 공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닌다면 한 5학년, 늦어도 6학년 때는 한번 어떤 문법 요소들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가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실시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법 개념을 암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거는 암기를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드렸다시피 IC 그래머 안에서는 문법 용어를 쉽고 이야기하듯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듯이 풀어낸다면 개념을 암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반복과 누적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획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 만화로 된 영어 교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죠. 학습 만화. 학습 만화는 사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만화로 된 책들, 한국 책들도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만화로 된 것들도 충분히 좋지만 결국 한 번씩 중학교를 대비하는 문법이라면 이런 교재를 이용해서 정리해 나가는 시간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전에는 쓰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영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상 보는 것을 위주로 공부해도 될까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영상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영상과 이런 책, 쓰기 공부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상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학습 효과에서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학습이 주가 되는 건 아니고요.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 문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이것도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에서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문장의 구성 요소인 품사, 관사, 인칭대명사 꼭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형식, 3형식도 중학교 문법에서는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요소들은 초등학교 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중학교 수업에 바로 들어갔을 때 갭이 없이 바로 중학교 수업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 고학년 파닉스 하는 아이, 영어식 발음, 한국식 발음 어떻게 들려주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당연히 영어식 발음을 들려주는 게 좋고요. 요즘에는 교재 안에서 음원을 당연히 음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음원을 활용해서 정확한 영어식 발음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네, 다음은 이유미 선생님의 트렌디한 영어 독해법 강의를 5분 뒤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